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네 입으로 말했잖아.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잖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거 뻔뻔한 낯짝으로 해서 무시해봐도 이미 너는 알고 있을걸. 이놈에게 닥칠 그 뻔한 결말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진상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거 멍청한 소리를 해대며 모른 척해도 이미 너는 겁먹었잖아. 오금절이잖아. 식은땀 흐르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거부하는 너 네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탄핵 니우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탄핵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영구 정책위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엊그제 미니진 패러디로 아주 촛불 집회 현장을 들었다 놨다 하신 우리 백지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너무 점이? 재밌더라고요. 저 잘 그 기자를 안 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너무 재밌었어 주는 게. 오늘 그거 좀 쓰고 나오지. 안 돼요. 우리 아예 그렇게 쓰고. 좋네. 아이 컨셉으로. 개저씨들 이러면서 안 돼요? 생각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네. 1987년 네. 우리 6월항쟁. 네, 그러니까 6월 9일 날 그 이한열 열사가 그 교내 시위 도중에 이제 그 경찰에 쏜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이제 쓰러지신 날이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항쟁이 벌어진 거였죠. 네, 6월 10일에 87년 이 6월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을 탄핵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기분이 좋은 네, 말이네요. 네, 저희가 오늘로 해서 이제 그 우리 탄핵 뉴스 2회차 방송인데요. 1회차 방송 지난주에 나간 다음에 반응 어땠는지 우리 백지님. 저는 유익하다는 얘기를 그래도 꽤 들었어요. 어떤 게 유익한 거죠? 그 일주일 뉴스를 딱 종합해서 정리를 압축적으로 해주니까 보여주니까 네, 한 번에 쫙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좋다. 네. 뭐 안 좋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네, 아무도 안 봤군요. 네. 본 사람이 아직 많이 없다는 거. 네, 우리 이영구 선생님은? 저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귀를 닫고 칩거하는 평가를 생활을 듣지 않았다. 네. 거의 그건 약간 좀 윤석열 씨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방금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뉴스를 여러 개 종합해서 보여주니까 좋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모든 뉴스는 탄핵으로 통한다. 네, 그런 입장으로다가 국내, 국제, 한반도 그리고 웃기는 열받는
주목할 뉴스 이렇게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내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민주당에서 오늘 오후 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서 네.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아침 뉴스였고요. 예. 아, 이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따를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양보할 수 없다, 반발한다, 네. 뭐 제출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법사위원장 양보하라고 옛날부터 늘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바보같이 법사위원장 내줘가지고 그게 누구였어? 김도읍이었나? 그 부산 국회의원. 네, 네. 걔가 맞아요.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저 법사위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 민생 법안들이 네. 그거 통과가 안 됐죠. 지금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정청래로 네, 됐다라고 나오고요. 댓글에는 이제 뭐 국힘당이 반대한다 이런 그 기사글을 보신 국민분들이 이런 네네. 게 있더라고요. 뭐 강력하게 추진하시라 표로 밀어준 국민들의 명령이다. 민주당이 국힘당을 배제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네네. 국힘당 배제한 게 아니라 국민이 국힘당 버린 거다. 너네를 버린 건 국민이 네. 버린 거다. 국민이 버린 거다. 휘둘리지 말고 국회법대로 하시라 이런 얘기들이 야, 있었습니다. 그 오늘 아까 아침에 보니까는 얼핏 여론조사에 국민들의 70~80%가 그냥 밀어붙이라고 네. 그렇게 나왔던데요. 네, 그 뭐 민심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목리를 부리는 국힘당. 아, 이건 뭐 해산이 답인데 그죠? 네. 그냥 빼고 그냥 가면 될 것 빼고. 같습니다. 국민들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 찬성이에요. 저도. 네, 여러분도 찬성이시죠? 네, 좋습니다. 두 다음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여러분요? 네. 네. 민주당에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재추진한다라고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반대에 의해서 무산됐다고 해요. 네. 그걸 다시 이제 정청래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한 것인데 네네. 뭐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단속을 더 할 수 있게 된 거죠. 잘된 소식인데 네네. 부당한 언론 탄압이 우려된다, 네네.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뭐 근데 검증된 사실로만 기사를 쓰면 사실 문제될 거는 없지 없는데. 않습니까? 네. 네네. 이게 여러분 윤미향 의원 네,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기레기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무죄로 밝혀졌어요. 네. 근데 그때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을 모시던 자원봉사 하시던 손영미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평화의 우리 집에 계셨는데 거기를 막 둘러싸고 완전히 그 막 24시간 막 그러면서 결국 그분이 그거를 압박을 견디지 못하시고 목숨을 달리하셨거든요. 그게 6월 6일이에요. 바로 이제 며칠 전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사주기였는데 며칠 전이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저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언론에서 내니까 결국은 사람 목숨들이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언론들의 폐단이 너무 심각한 거는 네네. 정말 너무 파괴력이 크고 네네. 사실 처음에 언론이 잘못 보도해 놓으면은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정 보도 뭐 조그맣게 한 켠에 있거나 뭐 나온다고 해서 막 명예회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다 인식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아무 기사나 써도 제재를 받는 게 없다시피 하니까 이 언론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거는 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말할 그런 뭐랄까 자격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언론이 잘못 보도하면 너무 피해가 커요.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상 살인행위죠. 네. 네네, 살인행위고요. 우리나라 언론의 그 언론 민주화 지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언론들 스스로가 또 이렇게 놀아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윤석열 그 김치찌개 하고 막 그 계란말이 했을 때 김치찌개 더 달라고 그게 무슨 개들이지 그게 언론이 이게. 예? 네.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손해배상제 반드시 하고 정말 저는 살인죄까지도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나아가야겠네요. 네, 더 나가야 된다. 예.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그 소식이 있었죠. 세계 이거 웃기는 뉴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지금 사실 이 안에 웃기는 거, 주목할 거, 열받는 게 열받 다 다양하게 섞여 들어있죠, 있어요. 지금. 다 들어있는데 네, 네. 이제 동해 석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최근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네. 심층 분석을 맡겼다라면서 막 되게 엄청난 기업인 것처럼 띄워줬는데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텍사스에 그냥 조그만 이제 집 하나 있는 직원 10인 미만의 회사였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말들이 많았어요. 이거 하면서 관련된 주식도 막 급등을 하고 이랬는데 급등을 했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이런 것들이 규모도 밝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뚝 하고 떨어졌다던데? 급락을 했다. 급락을 했대요. 네, 네. 아, 이 분명히 그 주식에 치고 빠졌을 것 같거든. 김건희 애가. 그렇네요. 예. 그럼 이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얘들은. 그렇죠. 이거 시추 한 번 하는데 뭐 1,000억씩 든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름이 안 나와도 시추하는 것만 그 돈만 해서 뭐 5번 하면 확률이 20%여가지고 5번 시추하면 나온다는 거 야, 아닙니까? 내 진짜 내 살다 그 말은 정말 웃기는 우리 울끓는 뉴스 그거 있어요? 아니 여기서 여기서 해야 될 것 여기서 해야 같아요. 돼요. 살다 나 진짜 나 그거는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기자가 그냥 기사를 잘못 쓴 건 줄 알았어. 야 진짜 기자가 한국 기자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 20%니까 5번 뚫으면은 20 곱하기 5니까 100%가 된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한 얘기더라고. 액트지오 이 대표가 한 얘기야. 빅토르 뭐 이름이 뭐야? 어? 아르게리온가 뭐. 네, 하여튼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나서 뚝 떨어졌잖아요. 아, 네. 이게 뭐야? 삐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뭐 개고라지 개고라 우리 저 하늘나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개고라 사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네.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닌 게 이 네.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찾아본 게 있었는데 어디 갔나? 네, 뭘 찾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찾는 동안 제가 우리 댓글들 말씀드릴게요. 아, 네. 오늘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 예정이 돼 있다고. 오늘 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해야 된다. 네, 참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네, 강촌 HJ님, 네, 이영구 선생님, 백자 대표님, 백희진님. 백희진님이 누구야? 백희진님은 우리 백진님이 미니진 역할을 엊그제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백희진이라고 네, 했습니다. 우리 진아 삼촌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걸 봤는데요. 포항 앞바다에 5번 구멍 내는데 5천억 원.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문제가 네, 네. 많은데 전액 구제하는데 3,700억 원. 아. 묶은 정관 푸는데 책정한 금액 1조 5천억 원. 이런 것들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니 하시죠. 저는 그 얘기 중에서도 특히 그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구제 이런 데 정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막 어디다가 줄줄 세고 있는 거죠 그냥. 아 이게 석유 나는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뭐 저 미국에서 법인세를 안 내 가지고 문제가 됐든가. 맞아요. 영업세를 안 내가지고 저 법인 자격이 박탈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뭐 구멍가게. 그러니까 이 세금을 보면 석유공사가 또 약간 변명을 해줬어요. 이게 아니 그것도 이상해. 왜 석유공사가 그걸 대변인을 해줘?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액트지오가 직접 그 해명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지들이 해명하든가. 그럼 석유공사는 만약 몰랐으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왜 앞장서서 이거 변명해주든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정부는 그 일본의 그 뭐야 후쿠시마 오염수 할 때도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변호를 안전하다고. 해주고 물 먹고 이거. 그 여자 물 먹던 여자. 물 먹고. 아, 근데 KTX를 탔는데 그 호남선이었던 것 같아. 그 저 해명 그 있더라고요 그 팜플렛이. 그래. 정부에서 낸 거야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친 놈들이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일본 이제 윤석열이 이제 일본 편이다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는 건데 이것도 액트지오 편이야? 그러면 석유공사랑 이게 연관이 얘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달리 말하면 윤석열 회사네 액트지오가. 뭐 이제 김건희 오빠가 가능성이 만든 회사 있죠. 아니야 혹시? 뭔가 이제 공모한 저도 그 정황이 생각이 든 게 이 어. 대통령실 이전 때도 계약한 업체가 코바나 관련 맞아, 업체였고 맞아. 근데 맞아. 그것도 전 완전히 평행이론처럼 생각이 든 게 네. 전기공사 면허가 당시에 없는 업체가 한국전력에서 무단으로 끌어와가지고 이제 완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막대로구만.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엄청 훨씬 큰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차원에서는 큰 문제인데 네네. 그럼 사실은 그런 의혹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시추만 해도 5천억이라는데 그 일부만 이렇게 땡겨주는 조건으로 막 이제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불안한데. 참 이게 노다진데 이러면서. 네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사기극을 사실상 벌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거 자체를 지금 뭐 국정조사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반드시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그러면요? 네. 네.
다음 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네. 이제 함정 취재라는 얘기를 국힘당에서 계속 아, 하고 예,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획된 함정 취재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한 게 아니라 민간인이 함정을 설치해서 뇌물을 주고 그걸 네. 이제 잡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피고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음흠. 강종만이라고 하는 전남 영광 군수가 함정 뇌물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네네. 받아가지고 실제로 정치 공작에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유죄 판결로 결말이 났다라고 해요. 이것도 이 강종만 씨의 당시에 정치적 경쟁자랑 그 다른 일반인이 모의를 해서 일부러 이제 금품을 전달하고 증거를 채집해서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함정 취재라고 하는 것이 일단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그거를 받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수사 초점이 옮겨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마디로 기사에서 말하면은 김건희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거죠. 예, 아니 그 명품백을 받았으면 벌을 받아야죠. 맞아요. 예, 뭐 지 멋대로 그냥 막 돈 받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래놓고 또 오늘 또 해외 나갔죠 또. 같이 나갔어요. 네. 에코백 들고 나갔대. 명품백 받고 그럴 때는 에코백 들고 나가냐? 그 사람들이 댓글에 야 당당하게 들고 나가라. 당당하게 들고 나가, 당당하게. 그래요? 잘못도 아니라면서. 잘못도 뭘.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들고 나가. 근데 에코백도 그러면 받은 거 아니야? 예? 박정희 정부에서. 에코백도 지거 아니야? 받은 에코백. 야, 이 진짜 씨. 저번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에코백 안에 이렇게 명품 가방 맞아요,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거 있었지. 있었어요. 헤르메스? 에르메스. 죄송합니다. 에르메스. 잘 몰라. 아니, 지금 모르니까요, 우리는. 네. 저희는 잘 모르죠. 아, 우리 이제 뭐 우리 백시니까 우리 명품백 그러면 백 명품인가? 명품 집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무리스러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국힘당 안에서도 이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네. 결자해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이 현재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국민이 국방부의 설명 이해하기 어렵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2차 특검법 발의 전에 국방부 대통령실이 이 문제 결자 해지해 주셔라라고 얘기를 이제 네, 처음으로 네. 한 겁니다. 네. 이건 뭐 상식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용태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나마. 그냥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근데 뭐 다들 지금 완전히 윤석열한테 막 사살 기면서 네.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지금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상임위원회 이거 뭐 다 민주당이 먹으면 되냐고 막 큰 소리치고 말이야. 니들이 지금 심판을 받았잖아. 맞아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걔네 그 총선에 진 다음에 그 뭡니까 뭐 한덕수 총리랑 막 다 바꾸겠다고 안 했어? 왜 지금까지 버젓이 있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죠. 지금. 바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겠네. 바꿀 사람이 없는 거야. 종료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지. 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도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총리 제안할 거라는 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추천해달라고. 추천해 주세요. 뭐 비서실장을 추천할 거라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최혜병 특검 반드시 다시 통과를 해서 이 벌을 받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출국을 했는데 뭐 K 실크로드를 추진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제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뭐 네네. 핵심 광물 자원 협력 뭐 하겠다. 자원 부국이래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네네.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데 뭐 석유도 난다는데 뭐하러 협력을 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너는 석유 나는데? 야 석유 나는데 뭐하러 가? 좀 뛰어가긴 했는데. 윤석열, 야, 너 석유잖아, 석유. 석유 마셔, 그냥. 원샷을 해, 석유를. 그러게요. 뭐 굳이 여기 나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네, 아침에 또 1시간 어. 뭐 지각을 했다 이런 소문이 사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갈 때? 네. 아 진짜 비행기 타러 한잔해서 또. 모르죠. 그래서 순방길이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이 늦게 도착을 했다라고요, 윤석열이. 그래서 출국 시간보다 1시간 지연됐다는데 뭐 술 먹고 늦은 거냐, 뭐 김건희랑 뭐 싸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네네. 순방할 상황이 아닌 거죠, 사실 지금. 그렇죠. 하늘에 지금 막 그럴 상황이 아니죠. 오물풍선이 떠다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거 전쟁 분위기 만들어 놓고 토끼인 건가?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도 그렇게 할까 싶었어요. 윤석열 너 토끼냐? 그런데 뭐 토끼냐 돼지냐 이렇게 나올까 봐.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해서 그냥 했는데.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한국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상근무 시켜놓고 군에는 맞아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나가버리냐고.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이거 정책위 의장님 이거 중앙아시아 왜 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이 K 실크로드도 어디서 좋아 보이는데 해가지고 실크로드 대충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이 실크로드 하려면은 실크로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당시에 신라부터 해가지고 중국 당나라 거쳐가지고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 한참 가다가 끝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중앙아시아들 뭐 스탄으로 시작되는 나라들 쭉 가고 뭐 이란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엔 페르시아인가? 뭐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랑은 뭐 실크로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그 중국과 1대1로 같이 하자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의심해 봤는데 하나는 뭔가 이 광물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광물들 한다는데 이게 혹시 좀 또 이게 얘네들이 가족 사기단이잖아요 지금. 네. 일단 뭐 해놓고 튀면 되는 거잖아. 네. 이 비트코인이랄지 뭔가 가상화폐 이쪽 채굴 관련된 뭔가 좀 또 쇼를 하러 간 거 아니냐. 그쪽 주가를 또 올리고 이러려고. 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나왔잖아요. 바로 여기거든요. 바로 그 옆이에요. 다 스탄 종류들. 네. 뭐 아프가니스탄, 뭐 뭐지?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건데, 네, 우즈베키스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를 뭔가 지금 봉쇄해 보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에 맞게끔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 또. 네. 조금 그런 역할을 좀 나눠서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본도 아프리카를 막 가서 막 갑자기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막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일본이?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뭐 아니, 이런 근데 우리도 있잖아 지난주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아프리카랑. 좀 흐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혼자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네네.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똘마니를 보내고. 내보내가지고. 네. 뭐 이런 연계를 이제 맺고 뭐 이러려고 네. 하는 좀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또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 개의 국가를 가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고려인들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 마지막까지 극장 수위하시면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곳이거든요. 근데 홍범도 장군 지가 다 능욕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후예들을 만난다? 낯짝이나 진짜. 자아분열 아니에요, 자아분열. 아니 자아분열이 자아분열 진짜.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능욕해놓고 이놈이. 예,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법원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야. 뭐 너무 많은 것들이 공개됐잖아요. 네네. 뭐 진술 번복,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뭐 연어, 뭐 회 먹고 술 먹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왔고 대북 사업을 내세워서 주가 조작을 한 것이 국정원 보고서에 국정원 보도가 문건으로 됐는데 나와 있죠. 국정원 이거는 문건으로. 완전히 이거는 네. 국가기관에 보도된 건데 네네. 이게 지금 이렇게 선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잡아보려고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은 정말 리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네. 이걸 지금 안고 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9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고가 엄청난 건데 이거는 진짜 완전히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러니까는 재판부가 법비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맞아요. 예? 진짜 대한민국의 이런 사법 정의 같은 게 진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딴 것보다도 연어 술판 뭐 이거는 뭐 증명이 안 됐다고 쳐. 근데 네. 국정원 문건은 이게 딱 버젓이 나와 있는 건데. 그렇죠. 국정원이 이걸 인식하고 있었고 이제 주가 조작건으로 어째 이렇게 이 문건이 나왔는데도 이 재판부가 9년이나 이제 때려버린 네. 거는 진짜 심각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보고서에 대한 걸 그러면 자기들이 뭐 알아볼 거냔 말이야. 그렇죠? 네.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러고 나서 한동훈이가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으면 대통령 돼도 임기 못 채우는데 뭐 이러면서 그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얘는 망둥이야 꼴뚜기야 뭐라고 해야 돼 이놈은? 깐족인가 그냥? 네. 네.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한동훈한테. 제가 네. 미니 진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너는 입을 좀 제발 좀 닥쳐줘. 한동훈 입 오바로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국힘당에서 계속 제기하던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야 공방이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뭐 김 여사 인도 방문해서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고 뭐 우리나라가 인도에 먼저 제안했고 뭐 셀프 초청을 해서 갔다 안 불렀는데 그냥 갔다 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막 다 밝힌 거죠. 그래서 실제 네네. 식사비는 그 국힘당에서 제기했던 뭐 기내식으로만 6천만 원 넘게 썼다. 뭐 이게 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했는데 실제 식사비는 총 105만 원이라고 나왔다라고 네. 하고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을 했다는 초청장도 직접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네. 거죠. 아니 또 이게 105만 원 그러면 또 김정수 여사가 105만 원짜리 먹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실제로는 도시락이래요. 다 그냥 더 네. 도시락. 근데 이거를 지금 이놈들이 막 아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청장도 없이 그냥 김정수 여사가 멋대로 갔다 놀러 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뭐 보니까 없어요 그랬거든 처음에. 근데 진짜 없어요 그랬더니 있네. 이러면서 이런 거는 그걸로 이거 안 그거 되는 찾는 그 직원이 좀 아팠어요 그랬어요. 이런 그러냐. 콩가루 같은 놈들. 그래놓고 이제 그거는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또 이거 식사비예요. 이거는 저 이재명 대표 거기 그 김혜경 여사인가요? 네. 거기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거기도 식사비 뭐 10만 원? 맞아요. 10몇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흠집을 내보려고 발버둥을 좀 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저열한 것 같아요. 이게 저열한 보면 거죠. 진짜 별거 사실 알아보면은 별 문제될 게 없는 거를 뻔히 알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야권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친명계와 뭐 친문계 뭐 이런 그런 걸 또 이간질 이간질 시켜보려고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게 예, 말씀하세요. 어쨌든 너무 저열하다. 이게 이렇게 이런 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막 문제 삼고 하는 의도나 뭐 이런 게 너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아. 도입 안 되나요 여기? 여기다가 괜찮은데? 너무 그러게. 짜증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아유.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저 김건희가 가면서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공개를 해봤으면 좋겠네. 그러게. 예? 얘네들은 얼마 먹나? 얼마 먹나? 그러니까요. 공개를 해봤으면 좋겠어. 걔는 그 저 전용기에다가 막 일반인 민간인 태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걔 누구였더라? 누구 마누라였지? 걔가 이번에 뭐 청와대 들어갔는데. 맞아요. 일반인 태워가지고. 맞아 그랬잖아요. 그 네네. 여자 갑자기 태워가지고 지 멋대로 가거든요. 그게 문제죠 오히려. 네. 그걸 문제 삼아야죠. 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해 최대 140억 규모 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이제 발표를 계기로 해서 한일 공동 개발을 하여던 7광구가 재조명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1970년대부터 한일 대륙분 공동 개발 협정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 온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미온적인 태도로 해서 공동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2025년 6월 말부터 종료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통고되면 3년 뒤에 개발이 종료가 되는 건데 예. 요걸 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라인 사태도 그렇고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우려가 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 이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좀 이제 좀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자가 뭐라고 쓰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굉장히 무리하는 건데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본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이 라인 지금 처먹으려고 얼마나 무리를 해요. 네. 지금 일본한테 지금 그 마치 이거는 그 저 짐승들한테 그 사냥감 다 앞에 있고 자기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거 먹지 말라고 쟤는 정말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짐승들한테 지금 짐승들한테 양심을 바라고 있어요. 일본이 설마 그러겠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야 독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막 네. 뭔가 이제 부조리한 요구를 이제 막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이 안 그럴 거다 이렇게 기사 쓰면은 안 되지 않나 기자들이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7광구 결국은 그냥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 그 법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 그래요. 네, 맞아요. 불리하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이왕 그렇게 된 게 있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국제법 다퉈가면서라도 국가 이익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친일 정권이니까 아니지. 일본 정권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일본은 일본 정권이니까 뭐 넘겨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예.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마지막 뉴스 되겠네요. 국내 뉴스 중에 마지막.
대한의사협회에서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촉파업에 나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계 비상사태다 선포를 하고 대정부 투쟁 방안을 두고 회원들끼리 투표를 한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여한 회원의 90%가 넘게 정부 의료개혁 정책 저지하기 위한 강경한 투쟁을 지지한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국민분들이죠. 환자분들이죠. 환자분들이 이게 좀 오래됐어요. 지금 몇 개월이 됐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도 이게 그 병실을 못 잡아가지고 또 수술을 못 잡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윤석열은 이거 뭐 남의 일이에요. 윤석열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일에. 그냥 지금 저 카자흐스탄 가면 그만이에요. 이게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놈이. 윤석열이 15일인가 16일까지 있다가 온다는 건데 이게 18일부터 이제 당장 이게 판이 벌어질 판인데. 예. 그래서 저도 그 아내가 이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아내가 네네. 출산할 때 어. 어쨌든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그 출산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집 파업하기 전에도 그 예약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워낙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10시에 처음 예약한 날에 10시에 그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10시까지 너무 늦었는데 어떡하지 하고 10시 반인가 도착했어. 네. 근데 실제 진료 본 게 한 2시인가 그래요. 2시인가 3시인가 막 그랬어. 파업 전인데도 네, 원래가 그래. 실제로 많이 밀려있다 이거죠. 네, 그 상황,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렇게 잔뜩 서 있는데 파업까지 하면은 뭐 서울대병원만 그런 건데 다른 대형 병원들도 피해가 클 텐데 이 환자들이 얼마나 마음 졸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의사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그럼요, 사실인데 네. 지금 2,000명 늘어야 된다. 이거는 이천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2,000명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당장 이제 그 수업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안 되는데 네.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이게 되냐 이런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그냥 밀어붙이기식. 예. 아니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21%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심판을 받은 거고 총선에서. 그러면은 심판을 받았으면은 뭔가 정책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런 기미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저는 약간 이 투표를 보고 놀랐는데 90%가 찬성을 했다. 네, 의사들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의사랑 검사는 이게 사이가 누가 더 똑똑하냐를 놓고 좀 싸우는 그런 거라고 그러거든요. 네. 야, 너 의사, 우리 검사 이런 게 있는데 의사들은 또 야, 이 검사 이런 게 있다 왜 또 지들끼리.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까지 국내 뉴스. 네. 네, 우리 백진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뉴스 중에서 좀 이제 하나만 더 붙여보자면은 그 김정순 여사 공격하는 거, 네. 그 주로 하는 게 누구예요? 그 배현진이잖아. 맞습니다. 그 배현진이 그 야구 시구하러 갔다 하더라고. 야구 탁 네. 공 던지러. 네. 기아랑 어디 두산이었나? 네. 근데 그냥 관객석에서 그냥 우 야유. 야유. 오. 네. 그래서 표정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배현진은 그 김건희 쪽이랑 비슷하게 욕 먹는 게 오래 사는 거다. 약간 이런 그 미신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죄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얘가. 아니 이것도 들으셔야 돼요. 네네. 배현진이 아. 그 관련해서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라면서 영부인 선출 공직자가 아니라 민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김건희 하고 김건희한테나 싶은 얘기인 거예요? 해주면 좋겠다. 잘못 얘기한 거 혹시 김건희 생각하고 말한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제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예, 국제 뉴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유엔 학교를 잇따라 폭격했다 이런 네.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6월 6일에 가자 지구 중부에 있는 유엔 학교를 폭격을 해가지고 최소 39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7일에도 가자 지구 이번에 북부, 아까 중부였고 이번에 북부에 있는 난민촌에 있는 학교를 폭격해서 33명이 최소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유엔 학교를 탁콕 집어서 이제 폭격하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나 이제 나쁜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 폭격을 한 게 이제 몇십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하마스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마스 한두 명을 잡으려면 유엔 학교도 폭격할 수 있고 병원도 폭격할 수 있고 뭐 이런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랑
그러면서 이제 6일 날에 공습을 해서 네. 무장 세력 17명이 숨졌다, 잡았다 네, 이렇게 네,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죽은 사람 중에 17명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 실제 사망자로 밝혀진 사람 중에는 9명만 일치를 하고 어허. 그 9명도 아. 한 명은 8살 소년 아,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장 세력일 리가 없다는 거네. 그쵸 8살 소년이 무슨 무장 세력이고 뭐 그러겠습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갖고 그냥 이제 폭격을 했다,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아까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홍범도 장군이 그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놈들께 대패를 남긴 건 이제 1920년 그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 뒤로 간도 대학살이 벌어지잖아요. 일본 놈들이 이걸 복수를 한다고. 그러면서 한 꼬락서니가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독립군 한 명만 있어도 좋으니까 100명을 죽여도 된다, 민간인을. 그런 수법이고 이게 지금 미국이 6.25 전쟁 때 했던 수법 아니에요. 노군이랄지 민간인 학살을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정말 전쟁 범죄 아닌가? 인류의 그냥 인류의 봐도 범죄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여도 된다. 그 중에 뭐 100명 중에 한 명은 하마스겠지. 뭐 이런 그런 인간으로 안 보는 거죠.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인간으로 안 보는 거고. 근데 여기 지금 또 이제 뭐 인질을 그 4명을 구출했다고 그래요? 네. 이스라엘이 구출했는데 그 인질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또 뭐 274명을 죽였다고. 네, 거기를 이제 들어간 거죠. 인질을 네. 구하겠다고. 그래서 4명을 구하려고 거기서 사망한 그 작전 중에 사망한 사람이 274명이라는 사망만 그런 거고. 네, 뭐 부상이나 이런 걸 다 합치면 뭐 400명이 넘게. 아. 그러니까 뭐 수백 명이 이제 죽어도 이 4명 이제 구하려면 뭐 그래도 된다. 뭐 이런 네. 태도인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사람을 개돼지로 보는 거 이거는 지금 뭐 윤석열이나 지금 바이든이나 네타냐후나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놈들이. 이런 데서 네네. 미국이 보이는 태도도 좀 그렇습니다. 짚어볼만한 게,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국제 형사 재판소 유엔과 네. 관련된 이제 기구인데 거기서 네타냐후를 전쟁 범죄자로 이제 네네. 규정을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네. 그때 미국 하원에서 국제 형사 재판소를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 유엔의 적이야, 이놈들이. 그 유엔의 기구에서 그 판결을 한 건데 니네가 왜 그렇게 하냐 해가지고 그걸 제재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아무렇게나 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생각나네. 그 이번에 한중일 공동 선언에 이 국제법에 기초한 네. 국제법에 기초한 뭐였더라? 이거냐 아니면 뭐 질서 그쵸, 규범에 그쵸. 기초한 이거냐 이래가지고 이게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랑 러시아는 이 국제법에 기초한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유엔을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이랑 뭐 유엔을 적으로 삼고 유엔 막. 학교를 폭격하고 유엔의 그 산하 그 기구를 막 제재해 버리고 미국을 빨리 제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인질이 그 총 뭐 100 몇 명을 이제 하마스가 잡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좀 보낸 사람도 있고 지금 한 100여 명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죽은 그러면 팔레스타인 숫자가 몇 명이냐 라고 치면 3만 7천 명이 지금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인질 150명 데려가겠어. 인질 150명 데려가기 위해서 3만 7천 명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어우,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까지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지들이 인질을 엄청나게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인질을 풀어달라고 하마스가 자기들이 또 인질을 데려온 거죠. 근데 결국은 대부분 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기였다는 건데 정말 끔찍하게 그지없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 뉴스는 러시아가 미국 턱 밑에 이제 카리브해에 군함을 파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막 미국 서방에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해도 된다. 뭐 네. 이렇게도 하고 뭐 파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음. 뭐 이런 거랑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러시아 무기를 서방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이제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위협을 하는 거지. 너네만씩 우리 공격할 수 있냐? 우리도 니네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카리브에 군함을 파견했다. 그러면 카리브해면은 쿠바 아니에요? 이제 미국에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거죠. 야, 그럼 그 캐리비안에 이 캐리비안이 카리브 해잖아요, 그죠? 맞아요. 캐리비안의 그 해적들도 함께 함께. 아니 웃긴 게 원래 이제 소련이 그 당시에 쿠바에 미사일 하나 갖다 놓으려고 그랬더니 맞아요. 그 피델 카스트로가 미사일 좀 하나 갖다 주라. 내가 이 저 미국 허밑에다가 그냥 딱 갖다 놓을게 그랬더니 미국이 거기를 방어하면서 엄청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 소련이 안 줬잖아요. 맞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소련이 미국에 무너졌다. 시작이다.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시 갖다 놓은 모양인데 러시아가 소련이 못한 걸 러시아가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좀 상징적이네요. 상징적으로 그렇게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못했던 거를 이제는 네 관계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바뀐 거죠 사실은. 상황이니까요. 네. 예,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얼추 이제 비슷한 면이 좀 있긴 한데 이제 푸틴이 서방 언론들 초청해가지고 3시간 정도 이제 회견을 하는데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 그리고 미국의 각각 이제 다른 미묘하게 다른 입장 표명을 해가지고 이제 언론들에서 관심 있게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하냐? 네. 아유, 한국이 뭐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무기 공급 안 한다고 하니까 뭐 고맙게 대단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한다. 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뭐 마저 이제 쭉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에 대해서는 너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입장을 네. 바꿔야 된다. 아하. 그 러시아와 일본이랑 지금 영토 분쟁이 있어요. 쿠릴 열도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의 평화 협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계속 이제 관심사인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입장을 바꿔야 거기에 대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위협을 받고 있는데 뭐 북한이 뭘 다르게 하겠냐. 그래서 누가 좋아하든 말든 간에 러시아는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거다. 뭐 이런 입장을 냈다. 그래서 네. 미국에 대해서는 위협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입장 바꿔라. 네. 한국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뭐 정치 구단 같은 그런 느낌이네. 외교 구단 같은 살짝 이렇게 약간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은데. 아니 한국에서 그 포탄 다 넘어갔잖아. 그쵸. 원래 미국한테 해서 이제 우회 지원을 한 건데. 맞아요. 그런 거였죠. 네. 근데 그거 니네가 그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그죠? 너네 뭐 주려는 거 아니었잖아. 주려는 거 아니었지, 니네. 야, 이게 대단한데.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이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서방 언론이랑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어떻게 윤석열 가능할까요? 3시간 동안 서방 언론들이랑 기자회견 어떻습니까? 보는 내가 땀이 날 거야. 제가 무슨 말 할까? 답답해 미칠 것 같지? 네, 김치찌개 레시피 이런 거 봐. 아니 그때 얼마 전에 그 기자들 갖다 놓고 회견할 때도 보니까 딱 기자들 정해놨더만 여기 딱 써놔가지고 어디 기자 누구 뭐 이렇게 즉석 그런 기자회견은 못 하는 거야. 못하죠. 아이 정말. 근데 푸틴이 지금 뭐 북한도 가고 베트남도 간다고 뉴스가 떴죠 오늘? 네, 뭐 6월 네. 초에 간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던데. 6월 초면 지금 6월 초야.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10일인데? 10일이야 오늘이. 조금 있으면 6월 15일 안까지 가야. 오늘 갑자기 지금 뉴스가 이게 뜨더라고요. 네. 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6월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럼 굉장히 빨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중국 갔다 온 거죠? 네. 네. 근데 하여튼 러시아가 어떤 뭐라고 표현하지? 대국 같은 행보를 하려고 계속 하는 네. 것 같고, 예를 들면 최근에 9.19 이제 효력 정지를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어. 이 한반도에 대해서 긴장을 높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가 관찰자로 남을 수 없다. 그래서 위협을 받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처럼 조치를 할 거다 이런 네.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러시아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미국이라든가에 대항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하려고 이런 하는 거 모습들을 아니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편 이제 바이든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해도 된다 이렇게 약간, 된다고 그랬잖아. 허용했는데 왜 지난주랑 이번주랑 달라? 근데 지금 모스크바 안 된다. 이게 왜 그런 거야? 네? 지금 말을 해놓고 약간 겁이 났나? 조심스러운 거죠. 이게 젤렌스키 이제 죽을 판인데 네. 헷가닥 해가지고 모스크바 막 공격하고 막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그러니까 야 모스크바는 안 돼. 야 너무 멀리 쏘지 마. 여기 앞에만 여기 앞에까지만 쏴. 앞에까지만. 그 지정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공격하라는 그 국경 근처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300km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예. 하여튼 약간 쫄았지? 아주 조심하는. 예.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일본 얘긴데요.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네. 이제
그 독도 쪽에 대해서 해양 조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이 항의를 하는 일본 측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 한국 대사관 쪽과 이제 외교부 쪽에 강력히 이제 항의를 하는 이런 만행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그 댁에 들어가시면서 뭐 옆집에 뭐 보고하고 들어가요? 이런 일본 그러니까 진짜. 독도 관련해서 일본이 자기 고유 영토다, 자기 아이고, 주권 영역인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항의하는 일이 빈번하더라고요. 요즘 네, 보니까. 네, 네, 그랬죠. 그러니까 4월 달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이제 네네. 독도 쪽에 이제 방문을 하니까 음. 그때도 이제 자기 고유 영토다 막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방문할 때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아주 뻔뻔하게 자기 네. 영토라는 거 주장을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만화 옛날에 그 남벌이라고 있었죠. 네. 남북한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정벌하는 만화 아니었나? 아무도 몰라요? 예, 지금. 이거 약간 언제 좀 만났는데? 남벌이란 말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네.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네, 남학생의 이현세 선생의 만화. 만화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이거 아마 그 시청자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출가 알겠습니다. 한번. 이게 독도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은 넘겨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한반도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반도 뉴스 가장 뜨거운 뉴스죠. 결국 대북 확성기를 방송을 했습니다. 네. 어제 5시부터. 네. 야, 지금 이제 하려고 이러는 거. 먼저 지난 5월 10날 박상학이가 그때 20개인가 풍선을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북에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오물풍선을 보냈죠. 그게 최초로 보낸 거고 그게 3,500개를 보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보내면 또 100배로 갚아줄 거야. 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박상학이랑 또 무슨 뭐 결의얼 뭔가 뭐 또 있어요. 거기랑 또 무슨 뭐 샘 뭔가 있어요. 하여튼 얘네들이 뭐 저 풍선도 날리고 페트병도 날리고 뭐 이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북에서 이제 또 8일이랑 9일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오물풍선을 다시 또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400개를 보냈다고 그래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제 마침내 확성기를 이제 틀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확성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확성기 때 북에서 이제 폭사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요. 북에서 발사를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확성기와 관련해서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일어날 수 있죠. 너무 네, 불안해요. 정세현 장관은 아예 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정세현 장관은. 네, 뭐 거의 계속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면 언젠가 쏘는 네, 네. 거는 뭐 기정사실로 봐도 되지 않나 예. 싶을 정도로 2015년에 이제 대북 확성기 관련해서 문제가 아하. 많이 이제 불거졌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북한도 한국군도 이제 진돗개 하나 최고 경계 그랬죠, 태세를 그때. 내리고 네. 북한도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네.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군사 긴장이 매우 높아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이 잠수함이 50척이 갑자기 이제 사라져서 근데 이게 그때였나? 예, 그때. 오. 그때 이제 준전시 상태에서 맞아, 그거 선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 잠수함이 50여 척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기동을 쫙 하면서. 근데 한미 당국이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는 거지. 네. 이대로 이제 만약에 군사작전이 되면 이제 큰일이다. 막 이렇게 예.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게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인 거죠. 근데 이거를 재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이다. 이렇게 큰일입니다. 네. 예, 큰일이고 지금 정말 이거는 반드시 지금 바로 멈춰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굳이 전쟁으로 자꾸 가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전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위험천만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계속 만드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네. 국민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 군에서도 어쨌든 그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게 네. 모든 부대에게 그 비상근무를 하라고. 근데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었다면서요. 예, 뭐 그래서 사실 뭐 비상근무를 지시했는데 뭐 하냐 할 게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원성이 자자하다더라고. 네. 그랬다고는 하는데 하여튼간에 비상근무 체제를 지시를 해놓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제 실시를 하면은 북한에서 혹시 공격할 수 있다. 네. 그래도 그러면 대응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 거 아닌가. 그럼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과 의도를 갖고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자기는 왜 전쟁으로. 나가냐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이들은 왜 나가? 이래놓고 토끼는 토끼냐? 진짜. 윤석열 토끼. 야, 이 제목을 그걸로 바꿔야 되는 건가? 아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재밌었어요. 이게 이제 확성기가 북한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게. 그러면서 BTS 음악을 틀었대. 응? 네.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은 제가 그 얼마 전에 뉴스 중에 그게 있어요. 북한에서 최근에 친근한 어버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발표해가지고 그게 막 틱톡에서 엄청나게 그 따라하는 게 많대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차단했어요. 북한 노래 차단했다고. 유튜브랑 막 틱톡 다 차단했어요 이 노래. 왜요? 노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노래가 그렇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나 봐.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우리 BTS 노래 틀면은 북한에 영향을 크게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신난 것 같아 이쪽에. 아니 사실 그럴 거면은 네. 진짜로 군대로서 뭔가 자랑을 하고 싶으면 그 뭐라 그럽니까? 군사 작전권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도 뭐 무기 같은 거 좀 우리 센 거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러니까요. 우리 엄청나게 센 BTS 노래 있어. 참,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네. 그 차량 봤어 차량? 이거 차량을 공개해서 차량에서 스피커가 쫙 올라와. 아니 그 영상으로 막 참 자랑한다니까. 너무 보잘것 없잖아요. 아니, 마치 느낌에 그 ICBM 같은 거 쫙 올라가듯이 석석이가. 차량에서 스피커가 쫙 올라오더라고. 막 음악 깔아놨어 막 빠바바밤빰. 전략무기. 전략무기야. 신나네요, 신나네. 네,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를 했어요. 자숙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고, 뭐 다른 얘기 중에서 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확성기랑 이거 전단 계속 뿌리면은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오물 전단 내려오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걸칫거리잖아요. 뭐 노원구에 뭐 몇 개 떨어졌다고 어제? 뭐 5개가 떨어졌다나? 네. 그 구에만? 아, 근데 실제로 불안감이 들어요. 불안감이 들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 그 문자가 오더라고요. 재난 네. 문자가. 맞아요. 그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막 이제 한강을 이제 건너고 있었는데 나. 풍선이 보이나 봐요. 저기서 보일지 보일 것 같고. 네, 불안해요.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북에서 뭐가 날라오고 그게 내 사는데 이렇게 막 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막 이럴 그러니까요. 정도로 위협적이죠. 이게 지금 이제 오물 전단만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걸 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 위험한 맞아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대응이라고 하는 게 뭐 더 그렇죠. 더 낮은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예, 저희로서는 이게 빨리 탄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전단이 그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맞아.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600m 앞에 그 네, 뭐, 박물관 쪽에 약간 그거는 의도적으로 하지는 가능한가요? 그거 저 그거가? GPS로 보냈나? 그 뭐가 기술이 있나 봐요. 이게 서울의 용산에 어쨌든 그 집무실 앞에 600m 네. 앞에랑 그 이태원역 쪽에 이제 2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태원 쪽에. 네. 그러니까 이태원 쪽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관저 쪽으로 보내고 가다가 싶었던 거 아닐까. 보내다가. 근데 그런 게 거의 아닌가. 근접하게 갔다고 풍선으로 보냈는데 네. 그 정도면 풍선을 그렇게 딱 목적지에 보내는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그게. 신기하더라고. 아무튼 그 타이머는 장착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 타이머. 언제 폭발시킬 건지 그 타이머는 돼 있대요. 진짜요? 그렇게 돼 있었어. 그 기사에 돼 맞아 있더라고. 타임머가 있어.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또 이런 이제 전단 살포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각종 훈련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자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도하 훈련, 화생방 훈련, 공중 정찰 뭐 이런 저런 훈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지금 언론에 잘 안 나타나거든요. 네. 오히려 북한에서 발표한 것에 좀 국방성 부상이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공중 정찰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삐라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서해 가만 안 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삐라만 지금 반응을 한 거고요. 네. 지금 사실 서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네. 오늘 주목할 뉴스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서해도 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갑자기 꽃게잡이 중국 배들이 지금 나타나질 않는데요. 갑자기. 다 사라졌대요. 완전 꽃게 그게 처리인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라고 한 다음 날부터 안 나타난다네. 지금 느끼나 봐 중국 쪽에서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거를. 사라졌나 봐요. 거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 좀 보는 거죠. 안 나가는 게 좋겠다 했을 건데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이게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 사태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못 보지만 지금 이런 그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미일 훈련이. 네,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3차 핵 협의 그룹, 이 영어로 하면은 NCG라고 보통 나오거든요. 네. 이게 C가 컨설팅이더라고. 어. 핵을 컨설팅해주는 뭐 그렇다는 건데 어.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윤석열이 아우 저희 불안하니까 저희 저 핵 그냥 우리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예 안 돼. 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핵 개발하면 안 돼요. 너 확 안 돼. 그래가지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NCG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NCG라는 게 뭐 소위 말하는 뭐 일체형 무슨 뭐 그런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건데 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미국이 야 니네 걱정하지 마. 니네 그 핵 맞으면은 우리가 핵으로 때려줄게 이런 건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8월에 핵 관련 훈련을 합니다. 한미가. 네. 근데 미국의 의도는 한미 훈련하고 미일 훈련이 있는데 이걸 합쳐요. 네. 이거 프리덤 엣지 네.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상 핵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지금. 그래서 원래는 많은 전문가들이 8월 위기설을 얘기했어요. 원래는 네. 8월 8월 위기설. 이때 전쟁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10월 위기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바로 직전에 북한에서 뭐 핵실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웃기는데 작년에 5월에 그 기억나요? 북한에서 핵실험할 거라고 얼마나 떠들어댔어. 맞아요. 작년에 안 했잖아. 북한은 핵실험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 다 이미 했거든 이미. 근데 아무튼 이 8월, 10월 위기설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6월이 가장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은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핵 협의 그룹이 있고 사실 여기는 없는데 하나 더 하자고는 오늘 회의 중에 하나가 미군 주둔비 올려달라고 미국이 뜯어내는 그 회의가 또 오늘 또 있어요. 아 참, 네 그런 게 있다는 거. 여러모로 네. 심란하네요. 아주 봉이에요, 봉. 네. 우리나라가 봉입니다. 예, 다섯 번째. 그 긴급 기자회견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탈북자 단체들 이거 전단 그만 날려야 되고 윤석열 멈춰 세워야 된다. 맞습니다. 네, 아주 뭐 좋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국제 국내 한반도 뉴스까지 마치고요. 자, 웃기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웃기는 네. 뉴스.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천공이 좌파가 정부를 때려 엎을 수 있다. 탄핵도 가능하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 느끼는 걸까요? 윤석열이 천국말은 정말 너무 잘 듣지 않아? 석유 있다 그러면 석유 있다 그러고. 네. 야 너 탈퇴겠는데 이런 거 아니야? 야, 너 때려 엎을 수 있을 것 같아. 탄핵이 가능해. 네. 윤석열 믿겠어요, 그죠?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두려운 거죠, 천국도. 네. 기운이 점점 오고 있다.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거 관련된 기사 봤거든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뭐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근데 개소리라고 개소리. 말이 거의 약간 박근혜 그 우주 그런 화법과 비슷한. 아니 말을 진짜 엉망으로 하는데 왜 이런 애한테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 그 유승민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선 후보 때. 네. 야, 저 정법 그거 함부로 말하면 너 명예훼손인데 너 그거 한번 들어봐. 진짜 들을만해. 맞아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러는 거지? 정신 나갔습니다. 네. 이런 놈을 빨리 탄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뉴스 하나당 1분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네. 자, 열받는 뉴스. 아유. 네, 이영구장님. 아, 네. 네. 하여튼 그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에 하여튼 뉴스가 음.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정말 폭포처럼 쏟아진 것 같아요. 그 네. 액트지오도부터 해가지고 엉망진창인 게 이제 많았다 이런 건데 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네네. 저출생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을 이민 보내자. 그리고 현대판 고려장이죠. 그러니까 현대판 고려장. 그리고 이제 여학생을 조기 입학시키면 연애 확률이 이제 높아져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여성들을 기계로 보는 거예요. 애 낳는 기계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비슷하게 이 김용호 서울시 의원이 국힘당 소속 과략근을 조이는 운동을 하면 네, 여성들이 네. 출산을 잘할 수 있도록. 네, 저출산 대책으로 그리고 무료 미혼 남녀 만남을 지원하자. 뭐 이런. 네, 이것도 어디 뭐 정부 기관이더라고요. 정부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저출산 대책이고 뭐 이게 한심한 것들이 아주 지금 막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엉망진창이다. 네, 네.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열받네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반영이 안 됐군요. 예, 어쨌든 기사 좀 수정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그 국토부에서 종부세 이런 음. 것들을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네. 그 폐지하자. 아예 이제 완화하자는 주장도 아니고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해가지고 네. 지금 상당히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거랑 더불어서 종부세,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를 다 지금 폐지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자꾸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한테는 자꾸 지금 세금을 걷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서민들이 보호하는 건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좀 휘둘리고 있어요. 네. 몇몇 의원들이 휘둘리고 있어요 이거를. 그 종부세랑 상속세랑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해가지고 근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할 땐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는 그런 겁니다. 논리는 이제 중도층을 얻어야 결국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네. 이거는 지금 뭐 지금 당원 주권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호되게 지금 사실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 이제 채찍질을 맞는 거죠 국민들한테.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탄핵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국민들의 어떤 개혁 열기를 다 모아서 네. 예전에 탄핵해야 될 때 이런 얘기하면 약간 분열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지 이러면서 네. 근데 이런 행태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가 이제 조국 장관의 개헌 논의 관련해서도 좀 비판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 결국은 또 마무리 멘트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다가 이제 전쟁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참 주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북 전단이 오물풍선을 부르고요. 확성기 방송은 또 포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핵 협의 그룹, 그 다음에 또 뭐 주둔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좀 훈련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얘들이 왜 석유 이거를 꺼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유 꺼내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그냥 거짓말인 게 드러났잖아요. 이것은 아주 그만큼 급하다는 것 같아요. 21% 나온 게 굉장히 급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석유를 한번 꺼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 게 저는 더 불안해요, 지금. 석유가 좀 돼서 좀 지들마저 좀 통해가지고 한 두세 달 갔으면 나았을 텐데 네. 아예 안 통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겠나. 그러면 전쟁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저는 이제 이 확성기를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허락을 해줘 버렸어요, 지금. 어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걱정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 제2회 탄핵 뉴스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차피 니네들 맘대로 흘러가는 기자회견은 하나마나 짜고 친다고 욕하는 놈들은 넌 알 것 없이 이틀만 불안한 이 손바닥에 새겨보는 왕자 그리고 어김없이 꺾어보는 술잔 에라 모르겠다 부활한 마셔라 멧돼지 팔자가 상팔자 용산에 펄럭이는 우기기에 좋아서 일본이 부르는 만세 라인으로 이루는 내 선일체 독도까지 전부 내줄 기세 대파부터 반도체까지 한반도 평화도 경제 안보 모두 다 네가 전부 말아먹지 우리는 외치네 제발 그만해 그놈의 그 잡이란 단어는 사치 우리 떠올리자 정의의 가치 마치 독립열사와 같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지 주저없는 단지의 각오로 단단하게 굳은 우리 심지 촛불의 힘으로 싹 다 바꿀 때까지 이어갈 의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촛불의 힘으로 세상은 움직여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지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 여기 모인 촛불 시민 모두 함께 외쳐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당장 꺼져 여기 모인 촛불 시민 모두 함께 외쳐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당장 꺼져 김건희 인생에 없는 삶의 태도는 근면성실 성깔이 더러운 엄마랑 똑같은 허세와 사기꾼 기질 대통령실에 국민 세금으로 풀어보는 센터 욕심 인싸 감성으로 건이 맘껏 지켜보는 나라 망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쩐을 한껏 땡겨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널 보면 뒷골 땡겨 논문도 조작해서 학위도 가져 없는 경력도 조작하니 생겨 돋보이고 싶어 그런데 건의는 하기 싫어 평범한 노력 어울리지 않는 병국
나도 모르게 뒤로 부탁해 들켜도 검찰은 알아서 기네 특검은 촛불 시민에게 달려내 될 때까지 다 같이 더욱 크게 외쳐야 해 김건희를 감옥으로 김건희를 감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촛불의 힘으로 세상은 움직여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지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 여기 모인 촛불 시민 모두 함께 외쳐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당장 꺼져 여기 모인 촛불 시민 모두 함께 외쳐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당장 꺼져 여기 모인 촛불 시민 모두 함께 외쳐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당장 꺼져 여기 모인 촛불 시민 모두 함께 외쳐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당장